찾아보고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되게 귀엽죠? 애들이 되게 행복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녀석은 책을 텐트 삼아서, 어떤 녀석은 책을 등받이 삼아서, 어떤 녀석은 책 꼭대기 위에서 자유롭게 책을 즐기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 현장에 책이라는 게 들어오는 게 이제는 좀 많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 같아요. 뭐 한 5, 6년 전만 해도, 또는 더 올라가서 한 10년 전 제가 교단에 들어왔을 때는 책 읽고 있으면 이렇게 뒤통수 때리면서 공부 안 하고 뭐해? 이런 풍경이었다가 불과 이제 한 10년, 5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교실에 수업 시간에 책이 들어오고, 책이라는 거를 그 교수학습의 도구로 교과서가 아닌 책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책을 즐기는 어떤 독서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책 쓰기 교육이잖아요. 책을 읽는 거는 이제 좀 이게 많이 좀 익숙해지고 했는데, 뭐 책을 쓴다고? 책을 읽기만 하는 데서 나아가서 책을 쓴다고?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쓴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책 쓰기? 그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거지. 책을 낸다는 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 또는 글 한 번 뭐 내라 그래서 한번 글 한 편 완성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책을 쓰는 게 쉽다고? 그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많이 글을 쓰는 걸 시켜보셨지만 정말 잘 못 쓰잖아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잘 못 쓰고. 글쓰기도 아직 안 되는,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은데 더구나 얘네들이 책을 쓴다고? 아유, 아무나 책을 쓰나? 그럼 다 책 내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책 쓰기 교육이라는 거는 개념 정의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학생 스스로 저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의미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차례를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한 권의 책을 쓰게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먼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책을 써본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책을 스스로 찾아 읽고 자신이 느끼고 사고한 내용을 이제 글로 표현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글쓰기 교육과 책 읽기 교육이 통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진짜 그런지 지금부터 이런 책 쓰기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실제 제가 만난 지도했던 학생들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쓰기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교과 간의 벽을 뛰어넘는 통합적인 사고력이 향상된다. 저는 그걸 경험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학생들이 비교적 우수한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소에는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독해하는가, 그 다음에 그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글을 쓰는가, 이런 거에만 주로 이렇게 보통 그 교육 상황이 닫혀 있다 보니까 그 틀을 확 뛰어넘어서 창조적으로 도약할 기회를 맛보지 못했던 아이들한테 굉장히 새로운 글 쓰고 책 읽는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몇 명 아이들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풀어가 볼게요. 이제 이 책을 쓴 아이는요, 제가 책 쓰기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 이름은 잊어버려도 그 아이가 쓴 책이랑 그 아이 얼굴은 항상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만큼 아이들한테도 되게 진한 추억이고 저한테도 굉장히 그 아이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작곡가 유긴과 명고. 이 아이는 자기는 평소에 다른 애들이 그 K-팝 가요를 들을 때 몰래 숨어서 클래식을 듣는 괴상한 취미를 갖고 있다. 자기는 이제 그런 걸 아이들한테 공유하기가 좀 쑥스러운 거예요. 평소에 그런 자기만의 음악 듣는 취미를, 난 클래식 들어, 이런 얘기를 잘 못하던 아이가 클래식 작곡가, 자기가 즐겨 듣는 클래식 작곡가 6명과 그 사람들의 음악을 스스로 이렇게 해설하는 글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즐기는 거니까 해설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파라는 소설이었어요.
아이들하고 책 쓰기 교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야기를 꾸미는 거는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책을 쓰라고 하면 보통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모아서 책을 펴내는데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이야기 만드는 거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인물을 설정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꾸러미가 안에 있어요. 이 아이도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제목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파란이라는 소설을 쓴 아이였어요. 이건 남자아이였는데요. 굉장히 수줍고 범생이 같은 얌전한 남자아이였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 시간에 배운 로봇이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걔는 그것만 계속 파는 거예요. 남몰래. 그래가지고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이게 부제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파헤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보, 제가 일본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을 이 아이한테 배웠어요. 아시보와 휴보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풀어내는 저는 모르는 그런 책을 쓴 아이였어요. 컴퓨터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 알고 싶은 컴퓨터 관련 직업들. 그래서 그 모든 직업들을 한 20개인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직업이 있고 뭐 우리가 보통 컴퓨터 가면 프로그래머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이제 이 아이는 굉장히 세분화시켜가지고 자세히 알아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책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국어 시간에 한 책이라고 해서 국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과목에 치우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마다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파헤치다 보니까 그게 국어가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실용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주는 글쓰기 상황이라면 보통 교사가 주제를 주고 분량을 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완성도 높은 글을 쓰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글을 심사를 하는데 그 틀을 확 깨버리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로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그 교과 통합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더라. 이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책 쓰기 교육의 하나의 성과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이 향상되더라고요. 그 책을 쓰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주제 설정이라던가 차례를 구성한다든가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집필을 한다든가 모든 단계에서 아이들이 사실 벽에 부딪혀요. 그게 술술술 풀리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주제, 얘기하고 싶고 알아내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설정한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서 선생님을 괴롭히든지 친구를 괴롭히든지 자료를 파든지 해서 그 벽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하고 싶다는 자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다는 게 하나의 장대 높이가 돼서 그 벽들을 매번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되게 진로가 확고한 애들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수줍게 내가 이거를 꿈으로 해도 될까? 아이들이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관심 있는 건 있는데 뭔가 그쪽으로 나가려면 전교 1등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높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꿈이라고 말도 못하고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을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파헤치고 계속 더 파헤치고 그걸 삼아서 어려운 관문들을 통과하면서 내가 그냥 관심만 갖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일이었구나. 그쪽을 선택하든 버리게 되든 한층 더 성숙한 진로의식을 갖게 되는 걸 보았어요. 이것도 몇 개 학생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단 하나뿐인 네일아트북. 난 네일아트 하고 싶어.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관심만 있는 거지, 수줍게. 근데 이걸 한번 책 쓰기 교육이 아니었다 그러면 얘가 이런 걸 이렇게 행복하게 그 글을 이렇게 막 잘 쓰는 아이도 아니었거든요. 행복하게 이렇게 파헤치는 경험을 가져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얘는 웹툰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 만화가 될 거야 이런 얘기 잘 못하죠. 애들이 뭔가 그걸 하려면 되게 막 전교 1등 수준으로 잘하거나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이왕 책을 쓸 거면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다 보니까 웹툰에 대한 모든 것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글을 써보거나 많은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해볼 경험이 없었다가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파헤쳐보는 경험을 갖게 되면서 내 꿈이 요런 거는 발전을 시켜야 되겠구나, 요런 건 좀 버려야겠구나 하는 경험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수줍은데 가끔 써내는 글을 보면 속에 되게 개그기가 숨어있는 애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제목도 되게 개그스럽죠. 방송 BJ가 되지 않겠는가. 얘는 그때 아프리카 TV에 꽂혀있던 애였는데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은 못하지만 나 이런 걸로 먹고 살면 안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던 차에 책을 쓰라고 하니까 요즘은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또 직업이라고도 하더라고. 이때는 그게 막 유명할 때가 아니었는데 이런 책을 쓰는 아이들도 있고 얘는 조금 더 전문적인 아이였어요. 1인 창작자. 지금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아예 이름이 직업명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때 이미 자기의 방송 채널을 갖고 있는 남학생이었는데 1인 창작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그게 뭔지 이렇게 쫙 파헤치는 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보통 어른들이 좋아하고 또 본인들도 자신감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지 않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이 있지만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수줍게 생각하고 있던 애들이 그걸 이렇게 파헤치는 경험을 갖게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책쓰기 교육은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켜 주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 어느 교실에서나 이렇게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이렇게 몰래 숨어 있잖아요. 많은 경우 한 3명 정도씩 있는 경우도 중학교에 저는 이제 그 정도는 봤었고 1명, 2명씩은 이렇게 제 나이 때에 최소한 갖춰야 될 읽기 능력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진급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대개 특징이 자기 학년 교과서에 실린 글을 읽어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끝까지 읽을 시간을 줘도 끝까지 읽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엎드리고 포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보통 수업이라는 게 읽고 나서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표현할 기회도 당연히 아무거나 안 쓰든가 베껴서 내든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악순환의 교류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일단 포기하고 일단 포기하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남들은 수업 시간에 쌓아가고 있는 그 문해력을 어떤 차단의 고리에 빠져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책을 쓸 수 있을까? 교과서도 못 읽는 애들인데 근데 제가 경험한 건 전혀 반대 현상이었어요. 뭐였냐면 얘네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보충학습 기회를 갖게 되더라고요. 의외로 그 교과서라는 어떤 표준화된 주제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글이 아니라 어쨌든 얘네들 자기네가 관심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읽을 거리를 찾아내고 읽고 읽은 내용을 서투르게나마 정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비록 책을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나름의 읽기, 쓰기, 보충학습 기회를 갖게 되는 경험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한 내에 정해진 분량만큼 내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이게 실패냐? 그 아이들의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거 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수의 강아지 대백과 정말 이 아이는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잘 이해를 못하는 아이였는데 강아지를 좋아하는 애예요. 그 강아지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쓰는 거예요. 뭐 포메리안 뭐 있잖아요. 그 종류별로. 그 다음에 영원한 베스트 10 축구 엄청 좋아하는 남자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10명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평전처럼 짧은 그걸 쓰는 거였고 이 아이는 놀라운 게 제가 2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들 2회를 책쓰기 교육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첫 회에는 영원한 베스트 10이라고 10명까지 하겠다고 이게 포부를 세워놨다가 한 4명인가 하고는 그냥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접었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하는 과정에는 즐거워했는데 이 아이가 그 이듬해 3학년 때는 얘가 이제 음악 쪽으로 예술고를 가는데 대중음악으로 노래를 잘하는 애였거든요. 그 내가 사랑한 음악가 10 이래가지고 뭐 김광석은 제가 아는 음악가인데 걔가 좋아하길래 제 기억이 나고 몇 명의 가수들을 쫙 모아가지고 완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2학년 때 하다 만 게 그럼 얘는 못한 거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씨앗이 들어있다가 자기 진로가 음악가로 결정되면서 해본 형식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그 이듬해에는 내가 사랑하는 음악가 10이라는 책을 완성해내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재학년 교과서는 못 읽을지라도
그 아이도 관심 있는 것이 있고 그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기회를 주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수준의 읽을 거리를 계속 수집하고 쓰는 기회를 갖게 되더라. 예.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학생들은 이 나만의 책을 쓰는 동안 더 알고 싶고 더 말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찾아 읽어야 되고 계속 그리고 그렇게 몰두하고 있는 이걸 막 글로 쓰느라고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도 그런 자신이 대견한 거야. 내가 뭔가 하고 있어, 읽고 있어, 쓰고 있어. 이거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성공의 기분을 심어주죠. 그래서 평소에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이렇게 지쳐 있거나 반대로 되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거기에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걸 보는 건 저한테도 참 기쁨이더라고요. 이건 이제 몇 가지 책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엄마를 찾아서, 이건 동화였어요. 그림책. 뭔가 굉장히 재능이 있는 여학생이었는데 얼굴이 좀 어두웠었는데요. 이게 참하게 예쁜 그림책을 쓰면서 굉장히 즐겁게 몰두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건 굉장히 장난기가 많고 수업 시간에 산만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남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 도마뱀을 자기가 애완동물 삼아 길렀던 경험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파충류, 양서류, 백과사전을 쓰면서 막 잠시도 못 앉아있는 남자가 이렇게 혀를 푹 빼물고 하나하나 칸을 채워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저도 보기 좋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다소 빠르게 책 쓰기 교육이 어떤 이론과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거를 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꿈이 없어요 이러면서 평소에 아무 의욕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정말 책 쓰기 교육에 관심을 보일까? 반응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많은 경우에 진로 교육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빨리 미리 키우려는 웃자라게 하는 걸로 좀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꿈과 끼를 살린다. 우리는 이렇게 다가가는데 아이들은 부담이다. 너무 조기에 뭔가 빨리 결정을 하고 해서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책 쓰기 교육을 이렇게 교실에서 시행하실 때도 너무 진로라는 단어를 앞세우면 많은 아이들이 잘 못 따라와요. 왜냐면 나는 아직 결정 안 했는데라고 물러서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주 작은 관심사나 흥미에 대해서 걔네들이 읽어보고 써보고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 그래서 너무 앞세우기보다는 네가 그 관심 있는 거 그거 괜찮은 거야. 그거에 대해서 해보는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그 아이 수준에 맞는 진로 교육이고 책 쓰기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책 쓰기 교육의 이로움과 즐거움에 대해서 좀 사례를 중심으로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강의 내용은 그러면 그렇게 재미있고 좋은 게 책 쓰기 교육이라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책 쓰기 교육의 단계별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